전래 미스테리 대시 홍정기. 우리가 알고 있던 콩쥐팥쥐 이야기나 선녀와 나무꾼의 이야기를 새롭게 다시 쓴 미스테리 이야기이다. 총 5편의 전래 동화를 새롭게 무서운 이야기로 만들었다. 어릴 적부터 알고 있던 그 전래 동화 스토리가 아니라 살인과 범죄가 등장하는 이야기라 새롭고 재미있다. 콩쥐 살인 사건. 기본적인 배경은 우리가 아는 그 동화와 같다. 그러나 콩쥐를 살해하려는 사람을 추리하는 과정이 나오고 고을에 새로 부임한 원님이 콩쥐를 살해하려는 사람을 밝혀내는 재미있는 이야기. 나무꾼 대위기. 선녀의 옷을 숨기고 나무꾼이 선녀와 결혼한다는 내용의 전래동화를 추리 소설로 바꾼 이야기다. 나무꾼이 나무를 하는데 사냥꾼에게 쫓기는 사슴이 나무꾼에게 도움을 청한다. 나무꾼은 사슴을 숨겨주고 사슴으로부터 선녀가 목욕을 하는 선녀탕을 알려주고 옷을 숨기라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나무꾼은 그 얘기대로 찾아가 보니 정말 탕이 있었다. 하늘에서 두레박을 타고 선녀가 선녀탕에 들어가는데 잠시 후 선녀가 죽은 채 물 위에 둥둥 떠다녔다. 깜짝 놀란 나무꾼은 들고 있던 도끼가 선녀탕에 빠져버리고 산신령이 나타난다. 산신령은 선녀를 나무꾼이 죽인 것으로 벌을 내리려고 하는데 사냥꾼과 사슴 그리고 토끼가 등장한다. 사냥꾼과 사슴은 나무꾼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만 토끼는 중간에 끼어서 사건을 추리하면서 진짜 범인을 밝혀낸다. 익숙한 전래동화를 추리소설로 변경한 것이 색다르고 재미있는 소설이었다. 살인귀 vs 식인귀. 호랑이가 떡 파는 아주머니를 잡아먹는 햇님과 달님 이야기를 변형한 이야기다. 늦은 시간까지 떡을 팔다가 늦게 집으로 돌아가던 이 씨는 산을 지나가다 누군가를 만난다. 호랑이가 아니라 사람이라 안심했는데 그 사람은 장터에서 고약을 파는 범씨였다. 그런데 이 부근에서 호랑이에게 사람이 많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겁이 났지만 사람을 만나서 안심한 이 씨는 범씨가 주는 약과 떡을 교환해서 먹었다. 범씨가 준 약을 먹은 이 씨가 잠에 빠져들고 잠시 후 눈을 떴을 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연쇄도 삶아. 구미호 이야기와 늑대인간 이야기가 결합된 이야기다. 한 마을에 아들 셋의 막내딸을 둔 집이 있었다. 이 집은 닭과 소를 키우며 살았는데 자식들은 17 장남 1남, 16 둘째 2남, 15 셋째 3남 그리고 10살 막내딸 미호가 있었다. 이 집에서는 최근에 키우던 닭들이 여러 마리가 죽는 사건이 일어났다. 가장인 아버지는 1남에게 불침번을 서서 이번에는 소가 죽는 것을 막아보려고 했다. 그리고 장남 1남은 아버지께 자신이 본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막내가 소의 간을 빼내서 먹는 장면을 보았다는 것이었고 아버지는 화를 내고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다음에는 이남에게 불침번을 서게 했고 둘째는 불침번을 서다 잠이 들었고 아버지는 그런 이남에게 불같이 화를 내자 이남은 자신도 무언가를 보았다며 분명 미호가 외양간에서 소의 간을 빼먹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한다. 둘째도 같은 주장을 하자 첫째는 집에 편지를 써놓고 사라지고 둘째 이남은 진짜 범인을 찾기 위해 추리를 시작하고 그는 진짜 범인을 밝혀내지만 스위치. 이 책에서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였다. 어릴 적 푸른 눈으로 태어난 한 남자의 이야기로 그는 마을에서 벌어지는 살인사건의 범인을 마주친다. 그 살인자는 남자의 눈이 마음에 들어 그로부터 눈의 색을 가져가는 대신 나무 토막을 하나 대가로 준다. 그 나무 토막은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교환을 하는 스위치였다. 이 나무 토막을 손에 얻은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누군가와 교환해서 원하는 삶을 살게 된다. 누군가의 얼굴과 몸이 되어 그의 집에 들어가 살고 장기마저 자신과 교환하여 건강을 지키며 살았다. 그러던 중 그에게는 점차 뇌가 문제가 생기고 마지막 스위치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전래 동화와 미스테리의 접목은 신선하고 재미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책이다. 단편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읽어볼 만한 책이다.